여러분 안녕하세요. EBS에서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는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정말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고등학생에게 뭐 축하받을 일인가요 싶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도 아니고 중등도 아니고 고등입니다. 뭔가 고등하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 중에서 가장 높은 고등학생이 되신 거예요.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요, 아무래도 좀 뭐 설레고 기대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좀 부담스럽고 막막한 부분도 있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보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래서 그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고1 한국사 공부하기에 대하여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사 공부하기에 대한 방법들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 몇 가지 질문들 좀 던져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사가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등등을 간단하게 정리될 겁니다. 한 20분 정도 내용이니까요. 집중하시고 끝까지 쫙 보시면서 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두둥 들어갑니다. 대담 고등학교 한국사를 묻다. 자 50 김정현 선생과 저입니다. 저랑 이제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저희 딸도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예비 고1이거든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질문들을 추려봤는데 뭐 뻔한 질문입니다. 중학교 한국사와 매우 유사하고 내신 비중이 높고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신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 감안하시고 내신 공부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인데 하나씩 한번 물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둥. 제가 입으로 이제 음향 효과 내는 거예요.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는 많이 다른가요? 일단 다르죠. 중학교 역사에서 여러분들은 한국사 외에 세계사를 아마 같이 다뤘을 겁니다. 같은 식의 세계사도 보시면서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는 한국사만 독립 교과목이에요. 뭐 그 점을 제외한다면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사 부분의 줄기는 거의 같다. 줄기라는 건 좀 한국사 내용이 바뀔 건 없잖아요. 큰 흐름은 같은데 내용이 아무래도 한국사만 독립 교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많다라는 정도입니다. 감이 안 올 테니까 교과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과서 비교해 볼까요? 기왕이면 같은 출판사 걸로 지학사에서 나온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아래 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자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의 똑같죠? 그림도 거의 똑같고 내용 보셔도 거의 분량이 비슷합니다. 뭐 조금 더 추가된 거 달라진 거 있습니다만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아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감 갖지 않고 보셔도 괜찮을 정도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내신에서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내신 비중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한국사는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과 더불어 고등학교 공통 과목입니다. 6단위로 되어 있고 2개 학기 이상 교육이 필수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까요? 요게 이제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기초과목 영역에 국어, 수학, 영어와 더불어 한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10단위를 필수로 3년 동안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를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건데 나눠서 하기 때문에 보통 한 학년에 4시간, 뭐 5시간 나눠서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사는 2학기에 걸쳐 가지고 6단위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학기에 주당 3시간씩 2학기. 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3시간, 2학기에 3시간 이런 식으로 편제합니다.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시면은요, 일주일에 국어 수업이 4시간, 수학 4시간, 영어 4시간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3시간 들어있어요. 내신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로 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하고 비슷한 비중으로 한국사를 다루고 있다. 조금 오버하자면. 그래서 내신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다수 학교에서 물론 3학년 때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70% 정도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한국사를 편제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2학년, 3학년에 편제한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학교 따라서 여러분이 좀 사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사는 내신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 역시 또 염두에 두고 갈 것.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요. 어렵나요? 제일 중요한 거죠. 한국사 정말 어렵나요? 어렵다고들 하던데 근데 뭐 어렵다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쉬워요. 정답은 하하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어렵지 않다고 하기 위해서는 한국사가 뭔지를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덤비면 어려울 수 있고요. 조금 한국사가 어떤 과목인지 파악하고 들어간다면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한국사 어떤 과목인가? 여기는 이섬이 독도예요. 우리 해섬 독도입니다. 자, 볼까요? 내용은 졸립고, 그렇죠. 점수를 잘 받자니까 외울 건 정말 많은 것 같고, 수능은 또 쉽다고 하는데 내신 또 어렵답니다. 이건 또 뭔 소리며? 중학교 때 배운 거 벌써 다 까먹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어떡하지 하는 막막함.
영화를 보거나 사극을 보면 되게 재밌지 않나요? 근데 왜 교과서는 이 모양이야? 라는 생각을 아마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독도의 가운데 빛을 따라서 쫙 갑시다. 주민. Where are you from? 영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 여러분들 외국 나가면요 항상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어느 민족이냐고. 이거 왜 물어봐요? 아마 그 나라 사람인 걸 알면은 대략 특성이 파악이 될 겁니다. 미국 사람 그러면 뭔가 뭐 라이브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중국 사람 그러면은 느낌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어떤 민족이냐라는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또 여러분이 잘못해 보세요. 옆에서 물어봅니다. 너 어머님이 누구니? 뭐 이러면서. 잘해도 물어보죠. 예쁘면은 뭐 박신영 노래도 보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어머님을 왜 물어봐? 날 물어봐야지. 이건 역시 마찬가지. 나의 뿌리를 통해서 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은 거죠.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 있습니다. 월드컵도 있습니다. 공방이 다 틀렸어요. 근데 올림픽, 월드컵 볼 때 여러분 어느 나라 응원하세요? 우리나라 응원하죠. 그리고 괜히 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가슴 뿌듯하고 애국가 울려 퍼지면 막 눈물이 나고 그러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한국사고요. 가깝게는 여러분의 부모님, 조상들, 그리고 멀리는 우리 민족의 뿌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한국사이기 때문에 한국사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역사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중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대학 가야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수능에서 필수 과목이고 내신도 따야 되고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이게 한국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사라는 과목이 어떠냐? 제가 그랬죠? 쉽다고요. 아주 재미있고 쉬운 과목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잘 보세요. 한국사는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숫자도 아니고 기호나 부호도 없습니다. 그냥 쭉 우리말이에요. 얘기를 하면은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단어 안 해도 되고요. 공식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게다가 전반적인 스토리가 쫙 되어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무슨 뭐 법조항을 나란다든지 이것저것 1번, 2번 외워라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극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에 딱딱 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게다가 그 이야기가 한 번쯤 들어봄직한 그런 얘기입니다. 곰이 쑥을 먹고 사람이 됐대. 들어봤잖아요. 그죠? 명량에서 나에겐 12척이 있다. 뭐 이런 거. 도시락을 딱 던지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들어봤던 이야기가 이렇게 저렇게 구성을 하면 그 전체로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기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하면 된다라는 거죠. 안 하니까 문제지 그냥 듣고서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가만히 봤더니 사실은 또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만치는 않다. 또 갑자기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빨간 글씨로. 자 볼까요? 쉽긴 쉬운데요. 분량이 적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안타깝게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할 게 상당히 많아요. 미국사 요만큼인데 한국사 이만큼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민족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감당하세요.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의 교과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8종 교과서가 있는데 적은 책이 380쪽 분량 정도, 많은 책은 450쪽. 두툼합니다. 교과서 아시죠? 큰 책 판형에다가 글자 빽빽하게 들어있고 옆에 사진 밑에 설명 들어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분량들을 꽉꽉 채운 걸로 450쪽. 어마어마해요. 사극으로 치면 300편 정도 되는 분량이 될 겁니다. 이런 정도의 분량이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게 중학교 때는 전근대 파트, 그러니까 개항 이전 파트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그 이유는 약간 약하게 다뤘을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요, 전근대와 근현대, 지금 살아가는 뭐 이명박 정부, 전두환 정부 이런 얘기까지 그 이야기가 5대5의 비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 근현대 파트 부분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압박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학교는 주로 정치사를 다룹니다. 어떻게 흘러갔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걸 다루는데 고등학교는 여기다가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가 양이 상당히 증가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기를 다루지만 약간 배울 요소가, 외울 요소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분량의 압박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게 한국사 과목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쉽다는 얘기가 내용이 평이하다는 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제가 교과서 문장을 한번 따와봤습니다. 전시과는 관리나 직역 담당자에게 전지와 시를 나눠주고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였다. 처음에는 인품과 공복 등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쵸? 우리 뭐 직역 얘기 알아요? 뭔지? 전지와 시지가 뭔지, 수조건이 뭔지, 인품이 뭔지, 민조는 뭐고 공조는 뭔지 어려운 단어 투성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정말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우리 교과서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는요 학자들이 쓰셨기 때문에 학자 수준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쉽게 풀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한국사의 정복 방법, 바로 바람직한 공부 방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첫째, 디딩 익숙해질 것. 무슨 얘기냐? 내 걸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극 보면 재밌죠. 그죠? 뭐 구름이 그린 달빛? 사극 봅니다. 박보검 나오고 막 김유정 나오고 재밌는 달콤한 사랑 얘기를 보고 있는데 이걸로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3부에서 김유정이 입고 있는 옷구름의 색깔은 이게 시험 문제랍니다. 이때부터 짜증나고 미칠 겁니다. 그렇죠? 공부할 맛이 뚝 떨어집니다. 사극을 보기도 싫을 겁니다. 이러면은 공부할 기분이 안 나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극을 보듯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즐기면서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EBS 강의가 있는 거죠. 강의를 보시면서 익히시고 즐거운 이야기로 풀어내시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의 한번 보고 교과서 읽는다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게 필요해요. 뭘로? 어쩔 수 없죠. 뭐 책입니다. 책이라고 하면은 교과서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서점에 나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한국사 책들입니다. 교과서를 쉽게 풀어 쓴 얘기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쓴 책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런 책을 하나 딱 구하셔가지고 반복해서 읽으세요. 난 책이 너무 어렵습니다. 좋아. 양보한다. 영화, 드라마 보세요. 괜찮습니다. 전 이것도 어렵습니다. 만화 보세요. 만화도 보시는데 그래도 고등학생이 또 만화책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저쪽으로 가시고 이게 아니라면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어쨌든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반복해서 보도록 한다라는 게 제가 드린 매우 중요한 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국사 내용을 익숙하게 해서 암기가 아니라 습득을 하자. 외우려고 들면 정말 미칩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머니 이름, 아버지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까? 그냥 알게 됐죠. 그렇죠? 나의 3살 때 이야기를 외워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반복을 통한 습득이고 그냥 쉽게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시는데 제가 물론 뭐 영화, 드라마, 만화 얘기했지만 가급적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으세요. 교과서는 딱딱함으로 다른 책도 좋다. 하지만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한 권 또는 2권을 가지고 반복해서 봅시다. 이 책, 저 책, 저 책 골라보지 마시고요. 좋은 책 한두 권 딱 잡아가지고 2번, 3번, 4번 반복하면 그 내용이 점점 각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통하여 익숙하게 공부하자는 게 저의 첫 번째 팁. 두 번째는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냥 읽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자. 등 아까 얘기했던 직역, 전식과, 인품 무슨 뜻입니까? 모르면 이거 읽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런 건 여러분이 익히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막집 뭐죠? 중학교 때 나오죠. 막집 그럼 대다수 학생들이 막 지은 집이요 그럽니다. 역사용어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막 지으면 막집, 잘 지으면 잘집 뭐 이렇습니까? 막집은요. 움막집이란 뜻이에요. 천막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짓고 살다가 3일 있다가 일로 가서 또 짓고 일주일 있다가 일로 가서 짓고 즉 막집이 뭔지만 알아도 구석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용어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단어 있죠. 동도서기 들어봤을 겁니다. 동양의 도에 서양의 기술이요. 그러는데 이 기자는 그릇 기자예요. 용기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도를 서양의 그릇에 담아보자. 껍데기는 서양 거지만 알맹이는 지켜야 된다라는 정신을 표현하는 게 바로 동도서기랍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만 더 볼까요? 방군수포. 또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막 외우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어쩌고 저쩌고 폐해가 어떻게 나타나고 단어 뜻을 보시자고요. 군대 온 사람을 추방했어. 오지마 이 녀석 절로 가. 그런 다음에 대신에 걷었죠. 징수했습니다. 뭐를요? 포는 돈입니다. 군대 오겠다는 사람을 쫓아내고 돈 내고 빠져라 이렇게 명령한 게 방군수포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조선 후기에 어떻게 군사제도가 변해갔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책을 볼 때는 용어를 하나하나 뜻을 읽어가면서 익혀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조금 중요한 팁이고요.
두 번째, 역사의 정의에 대한 겁니다. 역사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합성이다 라는 저의 정의인데 뻔한 얘기죠. 뭐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특정 지역에 있었던 인간들의 삶을 기록한 게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인과관계를 파악해 볼 것, 어떤 사건의 결과가 무엇이고 쭉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great. 오케이? 인과관계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보자. 두 번째, 가로 세로를 엮어본다. 도자기 그러면은 뭐 선사시대 뭐 빗살문토기부터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좋습니다. 쭉 흐름을 알아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조선 후기 그러면 그때의 도자기, 그림, 건축이 어땠는가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를 엮어가지고 책을 읽어낼 수 있다면 슈퍼그레이 더 좋은 겁니다. 오케이? 더 다음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조선시대 사람하고 대한민국 사람은 다르겠죠. 조선의 큰 틀을, 숲을 보시고 그 안에 하나하나 전나무, 소나무, 밤나무를 보시는 겁니다. 크게 조망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것. 여기까지 한다면 거의 학자급입니다. 이러면 슈퍼 울트라 그레이 뭐 그러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갈 때 파악하시면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략적 접근이다 돼 있는데 이게 내신 얘기입니다. 내신은 수능과 한능검을 더한 것보다 크다. 아시겠죠? 내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 비교해 드려볼까요? 자, 내신은 4분의 1 범위고요. 수능은 전범위입니다.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나눠가지고 보는 게 내신이고 수능은 전 범위를 다 보는 겁니다. 그럼 수능이 더 어렵지 않나요? 아니죠. 4분의 1 범위에서 30문제가 나오고요. 20문제를 전 범위에서 냅니다. 그럼 낼 것 뻔해요. 선사한 문제, 고조선한 문제, 삼국한 문제, 통일신라 문제 그렇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만 내겠죠. 내신은 아닙니다. 아주 짜잔한 것들, 구석에 있는 것들 다 나올 수 있는 게 내신 문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내신은 뭐가 있습니까? 단답형, 서술형 문제까지 있고 수능은 오로지 오지선다고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 내신은 상대평가입니다. 몇 %까지 1등급, 2등급 있기 때문에 요거 갈라내야 되는 게 내신 문제예요. 어렵게 내야지 그래서. 하지만 수능은 절대평가 40점 이상은 무조건 1등급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가 더 어려울까? 내신이 더 어렵죠. 문제 한번 보실래요? 요게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문제인데 조선 후기의 사상을 물어보면서 선택지 5개 줬는데요. 나머지 보니까 1번 요건 고려 말이고 2번은 조선 전기고 3번은 고려, 4번이 조선 후기, 5번은 신라입니다. 즉 선택지를 보여주면서 문제는 조선 후기인데 시기가 다른 것들을 아예 다른 것들을 제시하면서 후기인 것만 알아도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반면에 이거 내신 문제입니다. 내신 문제는 조선 후기 사상가 중에서 박제가를 물어본 거지. 그래서 이익이라든가 정혜경을 골라낼 수 있느냐. 조선 후기 사상 내에서도 어떤 사람의 학설이 어떤 걸 보고 있는 게 내신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신만 준비하면 수능도 한능검 1급도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내신 준비해야죠. 언제요? 지금이요. 고1 때. 고1 때 내신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들의 숙명이고 과제입니다. 아시겠어요? 내신을 하자. 여러분들에게 첫 발을 디딘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첫 발은 다음 발의 디딤발이 됩니다. 오른발을 딱 디디면 이 발 딛고 왼발 나갑니다. 또 딛고 오른발 나갑니다. 즉 디딤발이 다음 발의 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단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디뎌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갈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첫 발이 어그러지면 뒷발 같이 어그러집니다. 여러분의 첫 발 EBS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